안녕하세요. 국제결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려주는 유튜버 인생은 십차선입니다. 지난 시간엔 국제결혼의 궁합을 무시하고 맺어주면 위험한 사례들 16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 국제결혼 구조 때문에 생기는 불찰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여성들이 국제결혼하는 이유는 첫 번째,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두 번째,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해서, 세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 가난을 해결하고 싶거나 가족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좋은 의도로 국제결혼하는 여성이면 다행이지만 안 좋은 의도로 국제결혼하는 경우의 여성을 만나게 되면 남성은 돈 버리고 호적폐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여성에게 안 걸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기질을 우선 첫 번째 잘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진짜 결혼 목적을 잘 간파해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맺어준 후에 신부가 입국하기 몇 개월 동안 현지에서 동기부여 교육을 잘 해줘야 합니다. 군대도 기초훈련 기간을 이수해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고, 기업도 OJT 교육을 시켜야 조직과 문화에 잘 적응합니다. 이처럼 후진국의 젊은 여성들이 선진국 한국에 하루아침에 점프해 오는 삶을 한국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반드시 동기부여 교육해 주어야 하는데, 현지에서 이런 교육을 못 시켜주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총체적 문제점은 국제결혼 회사들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국제결혼의 궁합을 무시하고 맺어주면 위험한 사례들 16가지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죠. 회사는 국제결혼을 시키기 위해 고객과 상담하면 술 많이 먹는 남자나 나이 차이를 30살 이상으로 원하는 남자나 자녀가 여럿인 남자나 성격이 안 좋은 남자나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남자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남자도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므로 현지로 막 보냅니다. 현지에선 작은 마담, 현지에서 신부를 섭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마담들이 신부를 최초로 섭외할 때 위처럼 안 좋은 상황의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면 신부들이 섭외되지 않으니까 반대로 모든 상황이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작은 마담들이 약속하고서 맞선을 시켜준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회사는 상담자가 고객을 무조건 막 보내야 돈을 버니 달콤한 발언을 해야 하고, 현지에서는 좋은 남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섭외한 상황이니 그 갭을 메꿔줄 사람은 현지 지사와 통역인데 이게 참 힘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고객에게 애초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단적인 예로 심성과 못된 우중은 다 무시하고 미모에만 집중해 맺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 차후에 결혼사고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결혼은 오히려 대형 회사들이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물건 제조는 분업화된 대형 회사가 당연히 좋지만 이 국제결혼은 오히려 대형 회사가 더 안 좋습니다. 저도 대형 회사에서 국제결혼 했었는데 지금의 제가 운영하는 품질의 20%밖에 못했습니다. 신부 입국 전에 신부에 대해 뭐 물어보면 대답이 오는데 오래 걸리고, 결혼한 신부가 워낙 많으니 고객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현지에서 통역했던 여성이 그 많은 신부들을 다 기억 못해 회사와 고객에게 엉뚱한 답변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은 오히려 큰 회사가 사고율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회사의 화려한 사무실 인테리어에 속아 계약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고객이 회사 직원에게 몇 시간 강력하게 원하는 사항을 아무리 말해봤자 다 쏙 빠지고 4단계를 거치고 현지 통역에겐 단순 프로필만 전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객은 이런 줄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애처롭게 진중하게 원하는 것을 다 말했지만 결국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또 성혼한 신부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를 못한다는 점도 큰 회사의 불찰을 만들게 합니다. 맺어진 50명의 신부가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안 좋은 여성이 미꾸라지 행동으로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 신부들이 몰래 다음과 같은 대화를 속삭인다는 것을 회사와 지사는 모릅니다. 신랑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데 미쳤다고 사냐? 30여 살 차이에 밤마다 징그럽게 맨날 그 짓을 어떻게 하냐? 적당히 살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유도해 다시 젊은 남자를 만나 사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훨씬 나아. 길게 살아봤자 10년인데 그런 늙은이랑 어떻게 사냐? 내 인생은 뭐냐? 남편과 나이차 많이 나는 선배 언니들 결국 다 후회하더라. 등등. 신부들은 입국 전에 어학당에서 기숙사에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성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못된 회사의 설탕물 말만 믿고 국제결혼에 확 덤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 올린 영상들에 여러 번 말했지만 저도 이업을 한 지 오래되어서 고객에게 현실적인 쓴소리보다 달콤한 사탕 발린 말로 하면 돈 더 잘 버는 거 압니다. 허나 저는 남의 인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국제결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직원을 통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 대표가 직접 상담하고 제 아내에게 세세하게 모두 전달하고 제 아내가 직접 들어가 현지에서 통역하며 맺어줍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니 고객들이 신부들의 모든 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굉장히 편하다고 말합니다. 제 고객 중에 한 명은 저희 회사로 결혼했고 그 고객의 친구는 다른 대형 회사로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형 회사의 화려한 사무실 인테리어에 속아 거기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저희 회사가 훨 낫다고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회사는 신부도 미모로 현혹했었고 결국 현지 가서 다른 여성으로 유도하자 열받아 현재 아주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가 거의 비슷한 날에 각각 결혼했는데 하나하나 비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지 통역도 저희 회사가 더 길고 깊게 해주었고 데이트 시간도 훨씬 길게 주고 결정하라고 했고 신부 입국 기간 동안 그 큰 회사는 신부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한 2, 3일 걸려 답변 오는 경우가 많았거나 자꾸 남성을 눌러버려 신경질 난다고 했는데 저희는 통역이었던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바로 대답해주니 훨씬 좋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 베트남 아내는 현지에서 통역하고 맺어준 후에 신부들에게 한국 생활 14년 노하우와 행복 마인드, 이혼이나 가출 등 일탈 시에 그 부조리와 역효과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보다 땅이 좁고 자원도 없고 국방비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서 베트남보다 더 잘 사는가? 그건 곧 마인드와 교육, 한국이란 나라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교육해 입국시킵니다. 그래야 한국 입국 후 무탈하게 잘 정착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와 잘 맺어주었다는 증거로 신부가 입국하면 대표와 통역이었던 부인이 함께 전국 가가오 가정방문과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량 신부를 맺어주면 회사 대표와 현지에서 통역 맡았던 제 베트남 아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통역이란 입장은 남성의 바람과 신부의 바람을 둘 다 만족시키는 접점을 찾아줘야 해서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 통역이 신부 입국 후 찾아가 준다? 다른 회사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지 통역은 다들 현지에서 일하는 현지인이라 한국에 올 수도 없습니다. 통역인은 한국 살다가 귀국한 이혼한 여성들을 가장 많이 고용해 쓰지만 고객이 불안할까봐 이혼한 여성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로 일하다가 현지에 귀국한 사람을 많이 쓰고 가장 적은 거는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다. 통역들은 많은 보수를 못 받으므로 보통 여러 회사를 다 다니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많은데 다들 직속 직원 통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통역들이 남성 고객의 정서와 의중, 바램 등등을 다 전해드릴 수 없으니 그저 프로필만 보고 전달해 적당히 맺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업은 맺어주는 것보다 맺어준 후 바르게 잘 교육시켜서 한국어를 합격시키고 한국에 오랫동안
바르게 정착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10배는 더 힘듭니다. 남성 고객들이 국제 결혼한 후 이 결혼업을 해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 국제 결혼업을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이고 짧습니다. 실수하면 금전적, 마음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다시 도전하려 치면 국제결혼법에 5년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나이 격차를 줄여주시고 위에 말한 국제결혼 구조를 알고 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은 현실이지 환상이 절대 아닙니다. 환상은 실망을 동반하고 신기루처럼 곧 꺼집니다. 이런 회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많이 하는 회사, 고객에게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하는 회사,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회사, 진행 중인 것으로만 보여주는 회사, 이런 회사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은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정으로 찬란하게 보여주는 회사에 절대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제결혼 구조 때문에 생기는 불찰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